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김철수라는 청년이 어머니 박씨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아버지께서는 그가 어릴 적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 모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변변한 재산이라고는 없었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부터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알려져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모자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철수는 평소와 같이 도끼와 밧줄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철수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큰 나무 아래에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의 남자였는데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쁘게 몰아쉬고 있어서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철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재빨리 그 사내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사내는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한수라고 하오. 사냥꾼인데 이 산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다가 도리어 당했소. 장터에서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소. 철수는 정한수의 상처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보고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평소 약초를 캐면서 배운 지식이 있어서 지혈에 좋은 풀을 찾아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붕대로 만들어 정한수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지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산속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을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정한수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정한수를 업고 험한 산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철수는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등에서 흘러내리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 생각하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철수는 정한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박씨가 갑자기 나타난 손님을 보고 놀랐지만 철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산에서 다치셨는데 혼자서는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며칠만 우리 집에서 몸을 추스르시도록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박씨 부인은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고 정한수를 정성껏 돌보아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정한수는 철수 모자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나아지자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철수야, 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것이라도 받아주면 고맙겠다. 정한수는 품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어 철수에게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일로 돈을 받는다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수야,
너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돈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것이라도 사드려라. 정한수가 계속 권했지만 철수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한수가 건강하게 회복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서둘러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한수는 문 앞에서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깊은 감탄을 하며 그도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큰 복이구나. 그날 오후 철수는 정한수를 돌보느라 나무를 베러 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장작 한 단도 준비하지 못해서 내일 장터에 내다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장작을 베어 취선루라는 주점에 가져다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취선루는 마을 북쪽에 있는 유명한 술집이었는데 주인 영감님께서 철수의 성실함을 인정해서 늘 그의 장작만 사주고 계셨습니다. 질 좋은 나무만 골라서 가져다 드리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매겨드렸기 때문에 주인 영감님께서 철수를 매우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부지런히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한 가득 베어왔습니다. 수레에 가득 실어서 취선루로 향했는데 마침 그때 정한수가 술집 앞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한수는 평소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술집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고깃값을 받으러 온 참이었습니다. 오, 철수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정한수는 철수를 보자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철수야, 네가 나를 구해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고맙다. 오늘은 꼭 나와 함께 술 한잔 하자. 내가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하지만 철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정한수 형님, 고마운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녁 준비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늦으면 걱정하실까봐 서둘러 집에 가야 합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가 기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정한수는 한동안 철수를 붙잡고 설득해 보았지만 철수의 마음이 확고한 것을 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것만은 꼭 받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정한수는 취선루에서 갓 구운 닭 한 마리를 사서 철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기름에 윤기가 흐르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맛있어 보이는 닭이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정한수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고기 구경도 못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다니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수는 구운 닭을 소중하게 보자기에 싸서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한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실 모습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철수 앞에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깨진 사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듯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 부탁이 있어. 나는 벌써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그 보자기 안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나누어 줄 수 없겠어?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운 닭을 기름종이로 꼼꼼하게 싸서 보자기에 넣어두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이 안에 구운 닭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노인은 코를 킁킁거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냄새로 알아차린 것이요. 젊은이, 불쌍한 늙은이를 좀 도와주시오. 정말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소.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가져가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굶주린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을 정하고 보자기를 풀어 구운 닭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드세요. 반은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해서 절반만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철수가 준 구운 닭 반쪽을 받아서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굶었던 것 같아서 뼈까지 깨끗하게 발라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도 만족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가 뒤돌아 몇 걸음 걸어가는데 뒤에서 노인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기다리시오. 철수가 뒤돌아보니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오. 한번 시작한 선행은 끝까지 해야 하는 법이니 나머지 반쪽도 나에게 주면 어떻겠어?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려고 남겨둔 마지막 반쪽이었는데 이것마저 달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노인이 워낙 애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오늘 이것을 먹지 못하면 내일 또 하루 종일 굶어야 하오. 부디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오.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대하고 계실 텐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드세요. 철수는 남은 구운 닭 반쪽도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것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근처 폐사찰로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구운 닭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철수야, 네가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록 구운 닭은 먹지 못했지만 네가 이렇게 선량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구운 닭을 먹는 것보다 더 기쁘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을 들은 철수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정한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벌어들인 돈을 아내 최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최 씨는 돈을 세어보더니 평소보다 적은 것을 알아차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돈이 평소보다 적네요. 혹시 술집에서 술이라도 드셨나요? 정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 나를 구해준 그 젊은이를 만났는데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구운 닭을 사서 주었어. 아, 그 젊은 철수 말씀이시군요. 최 씨는 철수의 잘생긴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철수는 마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준수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여보, 평소에 혼자서는 일이 버겁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은인을 우리 일꾼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철수도 돈을 벌 수 있고 당신도 일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하지만 그가 우리 일을 도와줄지는 모르겠소. 합당한 품삯을 드린다면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정한수는 취선루 주인에게 철수가 언제쯤 장작을 가져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취선루 뒷문에서 철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철수가 수레에 장작을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정한수는 철수가 장작값을 받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철수야,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와 함께 고기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혼자서는 일이 너무 버거워서 도움이 필요하다. 철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한수 형님, 고마운 말씀이지만 제가 형님을 도와드리게 되면 취선로 주인 어르신께 장작을 가져다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믿고 계시는데 그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정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고기 장사는 주로 오전에 하고 장작은 오후에 베어서 저녁에 가져다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내가 최근에 수레를 하나 더 샀는데 그것을 네가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 훨씬 편리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형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해서 형님께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까요? 네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것인데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가 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철수는 정한수의 고기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고기를 자르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정한수는 철수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고 자연스럽게 철수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자 정한수와 철수는 서로 매우 친해졌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철수는 정한수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씨가 철수의 준수한 외모와 성실한 성격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씨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남편 정한수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정한수가 평소 일에만 몰두하고 아내에게는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정한수가 없을 때마다 철수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정직하고 올바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느끼면 당황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최 씨는 철수가 단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철수에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점심시간 철수가 정한수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씨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마을 사람을 통해 급히 오라는 전가를 보내셨어요. 제가 어서 가서 약도 사다 드리고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장모님께서 많이 아프신가요? 정한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늦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철수 씨, 혹시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께서 편찮으시다니 어서 가봐야겠습니다. 친정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삼원 마을이에요. 아, 그곳이라면 제가 집에 갈 때 지나가는 길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한수는 평소 점심을 먹고 나면 다른 상인들과 차를 마시러 가는 것이 일과였기 때문에 장모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철수가 데려다 주면 되겠군요.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면 우리 집으로 모셔다가 의원을 불러드리도록 하세요. 최 씨는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습니다. 철수 씨, 혹시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 씨는 은전, 면량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철수와 함께 수레에 올랐습니다. 철수는 수레 앞에서 말을 몰았고 최 씨는 수레 안에서 발을 내려뜨리고 앉았습니다. 최 씨는 철수의 넓은 어깨와 힘있는 팔뚝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남성적인 매력을 철수에게서 느꼈던 것입니다. 마을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자 최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죄송하지만 잠깐 수레를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물을 많이 마셔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숲속에서 잠깐 보리를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철수는 아무 의심 없이 울창한 소나무 숲 근처에서 수레를 멈췄습니다. 최 씨는 수레에서 내려야 한다며 일부러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높은 곳에서 어떻게 내려가죠? 철수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철수는 최 씨의 부탁에 순수하게 응했습니다. 수레에서 내려와 최 씨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철수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철수는 최 씨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최 씨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 어서 바로 서세요. 제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일부러 약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서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최 씨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씨 부인,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남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 씨는 철수가 자신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일부러 땅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아닙니다. 최 씨 부인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정한수 형님의 아내이시고 저는 그분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철수는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최 씨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남녀 유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잡으시면 제가 당겨서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철수의 고지식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밀쳐내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군요. 철수는 최 씨가 화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 부인 볼일을 빨리 보시고 서둘러 가야 합니다. 친정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최 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잠시 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뱀이에요. 뱀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서 최 씨가 있는 방향과 반대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의 뱀들은 독이 없습니다. 부인께서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뱀에게 물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와서 좀 봐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뱀들은 독이 없어서 물려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최 씨는 철수가 끝까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숲에서 나와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이군요. 그 후로 삼원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최 씨를 친정에 내려주고 돌아갈 때도 정중하게 인사만 했습니다. 최 씨 부인, 만약 오늘 다시 마을로 돌아오셔야 한다면 마을 입구에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겠어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수레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철수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친정에서 잠시 머물다가 마을로 돌아온 후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 철수라는 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요? 철수는 선량한 사람 아니요? 최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친정에 가는 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저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최 씨는 더욱 격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내일 아침에 철수를 불러서 저를 또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몰래 따라와서 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소. 내일 직접 확인해 보겠소. 다음 날 새벽, 철수는 평소와 같이 수레를 몰고 마을 입구에서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온 터라 아직 아침을 먹지 못했고 1시간 가까이 수레를 몰고 온 터라 배가 고팠습니다. 철수는 만두 2개를 사서 물과 함께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얼굴에 늙은 거지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전에 구운 닭을 달라고 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젊은이, 또 만나는군. 나는 어제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그 만두 하나만 나누어 주시오. 아, 어르신이시군요. 지난번에도 만났었는데요. 철수는 기꺼이 만두 하나를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젊은이, 고맙소. 네가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니 내가 특별히 조언 하나를 해주겠소. 노인은 만두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너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여인이 차를 권할 것이오. 절대로 그 차를 마시지 마시오. 마시면 큰일이 날 것이오.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여인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철수는 노인의 말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철수는 수레를 몰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도축장에서 한참 일을 한 후 큰 돼지 1마리를 잡아서 동문시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정한수가 칼을 가져와서 고기를 잘라 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한수가 시장에 나타나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급하게 나오느라 고기 자르는 칼을 집에 두고 왔구나. 철수야, 미안하지만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 주겠느냐? 최 씨가 잠들어 있는 방에 있을 텐데 깨워서 달라고 하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철수는 아무 의심 없이 수레를 몰고 정한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정한수는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철수가 정한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방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문 밖에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 정한수 형님께서 고기 자르는 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최 씨는 머리를 빗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직접 들어와서 가져가세요. 여기 방 안 구석에 있어요. 철수는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최 씨가 정말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아침에 먹은 국수가 너무 짰어요. 차 한 잔 따라 주실 수 있나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최 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최 씨는 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차는 어제 남편이 우려놓은 것 같은데 혹시 상하지 않았나 먼저 맛을 봐주실 수 있나요? 철수는 별 생각 없이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최 씨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정직하고 예의 바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지낸 총각이 여인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최 씨는 정한수가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철수 씨, 갑자기 무슨 짓이에요? 어서 그만두세요. 사람 살려요. 바로 그때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가 최 씨의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정한수는 이 장면을 보고 철수가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한 정한수는 미리 준비해온 칼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철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재빨리 한쪽으로 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만족해했습니다. 철수는 정한수가 칼을 들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머릿속이 흐릿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빠른 몸놀림으로 누군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철수의 머리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는 정한수를 한 손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당신들은 악한 여인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것이오. 그 사람은 바로 철수에게 2번이나 음식을 얻어먹었던 그 늙은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지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술의 고수 같은 당당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을 맞은 철수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정한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정한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었어요. 정한수는 아직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리고는 갑자기 나타난 늙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떻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오? 늙은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최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이 악한 여인 때문에 서로 해치게 되었을 것이오. 이 여인이 차에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넣었던 것이요. 그 약을 마시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욕망에 휩싸이게 되어. 최 씨는 깜짝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늙은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며칠 전부터 그런 약을 구하러 다녔소.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소. 정한수는 이제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차에 그런 약을 넣었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짓을 했소? 철수도 최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 저는 부인께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셨나요? 최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를 내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최 씨는 정한수를 향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제 아버지께서 병이 나셨을 때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당신을 원망했지만 직접 복수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한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돈이 없었소. 내가 도박에 빠져서 모든 돈을 잃었을 때였소. 최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철수를 유혹해서 당신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워낙 정직해서 제 유혹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당신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둘 다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늙은 고수가 제때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해준 덕분에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최 씨가 며칠 전부터 수상한 약을 구입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미리 철수에게 차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비록 철수가 그 경고를 잊고 차를 마셔버렸지만 늙은이가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정한수는 진실을 알게 되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병이 나셨을 때 정말로 돈이 없었소.
그때 제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태였어. 그 일이 있은 후로 도박을 완전히 끊었지만 이미 늦었군요. 당신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었다니 정말 죄송하오. 그리고 철수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오. 당신을 잘못 오해할 뻔했어. 최 씨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보. 그리고 철수 씨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정한수와 최 씨는 서로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정한수 부부는 철수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동문시장에서 고기가게 한 칸을 사서 철수가 독립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정한수 부부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철수야, 이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사과의 표다. 부디 받아주길 바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선물을 받게 되다니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수는 자신만의 고기 가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장사를 했고 고객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질 좋은 고기만 팔고 가격도 정직하게 매겼으며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2년 후 철수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기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대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박씨 부인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큰 집을 장만하고 하인들도 고용해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들의 성공을 보며 매우 뿌듯해하셨습니다. 그 늙은 거지는 사실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간혹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선악을 살펴보고 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을 알아보고 은밀하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성공한 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쌀과 돈을 나누어 주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삶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